안녕하십니까. 올드모터스 윤선지 기자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카린키 3.0 애플 카플레이 무선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무선 어댑터가 4.0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있어서 돈을 모아 구입을 한 뒤에 사용해보고자, 아직까지 개봉도 하지 않았어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개봉기와 함께 어떻게 좀 더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까지 그 카린키 3.0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무선이 주는 그 편리함, 그리고 또 신기하죠. 무선으로 핸드폰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AV 시스템과 연동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 불편함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첫째, 연결이 갑자기 끊어지는 연결 안정성입니다. 블루투스로 카린킷을 인식한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로 이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 와이파이가 기존 카린킷 3.0은 2.4GHz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카린킷 4.0은 5GHz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제가 이런 Y 케이블을 사용해서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그것처럼 갑자기 카린킷이 꺼지는 경우들,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4번, 5번 다시 끼웠다 뺐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용하다가 갑자기 프리징 되어버리는,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컸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전원 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팅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고 연결까지 완전히 되는 데까지 한 40초 이상, 카린킷 3.0의 경우에 40초 이상이 걸렸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 제품 이제 몇 초 정도 걸릴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40초 정도 걸리는 부팅 시간이 그렇게 큰 시간을 잡아먹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그냥 시동을 걸고 잠깐 예열을 하고 출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그 전까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설정한다든지 음악은 자동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꼭 중요한 때가 문제입니다. 꼭 중요한 때가 옆에 사람이 같이 타 있거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시동을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잦을 때, 그럴 때도 부팅 시간이 길면 카린킷 3.0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해요. 이 카린킷 관련된 동호회에서도 이 카린킷 3.0 뿐만이 아니고 카린킷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사에서는 수입을 하고 판매까지 하고 AS까지는 가능하겠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펌웨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까지 하면서 이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카린킷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비자들이 알아서 자신들이 연구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제품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린킷 3.0에서 이제 아까 전에 연결성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결 안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동영상이나 아니면 저희가 통화 같은 거 할 때 조금 끊어지는, 그런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사용하면서 안 좋다, 기분 나쁜 그런 상황도 많이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다시 카린키 4.0을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제 나왔다는 걸 보고서 중국에 이제 알리로 직접 주문을 했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딱 일주일 정도 걸렸고, 가격은 한국에서 파는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 가격. 한국에서 10만 원대가 넘는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배송비까지 다 해서 한 7만 원이 안 들었어요. 7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던 3.0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카린키 3.0을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제가 욕심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다시 다운시켰다가 업시켰다가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목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AS를 보내니까 이제 교환이 돼서 왔는데, 이제 또 그건 이제 제가 이 기계를 바꾸게 되면서 또 필요하신 분한테 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개봉부터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비닐을 뜯기 시작했는데요. 뭐 애지중지해야 될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그냥 전자기기의 그런 케이스 느낌이 그대로 나고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매뉴얼 책자 조그마한 것 하나랑 한쪽은 중국어로 다 되어 있고, 이제 한쪽은 이제 영어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운영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메뉴나 이런 거 봤을 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고요. 아이폰하고 연결할 때도 이제 IP가 192.168.50.2, 요것도 동일하고요. 소비 전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파워 인풋은 5V 1A가 되어야 되고, 파워 아웃풋은 5V 1A, 그리고 파워 전력 소비, 파워 컨섬션은 0.75W. 하여간 뭐 5V에 1A 정도 잡아먹는 거면 그냥 대충 우리가 차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전자기기의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 카린키 3.0에서도 제가 그 테스트 해본 것처럼 여기 중국 제품들이 전류를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이 AV 시스템의 USB 포트에서 제대로 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Y 케이블을 만들어서 썼는데요. 이번 제품은 그런 게 좀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원래 C타입 하나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AV 시스템 연결하는 거고요. 여기 뒤쪽에 일반 USB 포트는 우리가 보통 업데이트를 할 때,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존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나오실 거고요. 그런 부품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나온 카린키 4.0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플라스틱 표면이 조금 바뀐 게 뭔가 카본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본은 아니고요. 그냥 무늬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새까만 것도 있던데, 그냥 검은색보다 이게 더 조금 멋스럽네요. 그래서 선이 왜 두 개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는 C포트형입니다. 양쪽이 다 C포트로 되어 있어요. 요즘 그 C포트가 거의 이제 C타입 포트가 선이 이제
왜 두 개나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이제 C타입 포트가 굉장히 이제 그 보급화되고 이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C 포트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USB랑 C 포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이제 업무용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C 포트로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가까스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링킷을 사용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된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카링킷 연결 사용, 연결 중. 생각보다 빠른데요? 음악은 줄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차이는 확연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핸들링은 BMW보다 좀 낫다고 하시지만 사실 주로 운행하시는 차는 지금 현재 새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딜레이 부분은 설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 지금 작동이 굉장히 예전 거 3.0 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빨라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아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뭐 정확하게 전원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측정하면 25초 이내에 부팅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부팅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정적이고요. 시리아, 한테 전화해줘. 지금 나 통화 테스트 하는 네. 건데, 딜레이는 지금 딜레이는 들려?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소리가 좀 작게 들리긴 해. 작게 들리는 거는 이제 마이크 때문일 것 같고, 내가 하나, 둘, 셋 다음에 얘기하면 들려! 라고 얘기만 한 번만 해줘. 알았지? 하나, 둘, 셋. 들려. 딜레이가 예전보다는 이게 됐냐? 훨씬 적어졌다는 게 지금 그냥 주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통화할게. 네, 통화 음질도 좀 더 좋아졌고요. 딜레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설정에 들어가서 그 미디어 딜레이 부분을 조정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제가 설정해 놓은 그대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고. 네, 지금 이렇게 카링킷 4.0 버전을 이제 새로 장만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카링킷 3.0일 때보다는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라 어떤 데이터 수치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카링킷 4.0의 경우 접속될 때 그 부팅 시간이 한 25초 정도로 잡으면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한 40초 걸렸던 게 지금 25초 이내로 이제 부팅이 되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그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앱 구동 속도가 그냥 단순히 그 카린키 3.0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되고 하던 그런 것보다도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어떤 부품에 이제 차이가 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카린키 3.0은 뭐 2.4GHz 그 와이파이를 사용한 거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GHz 그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그 통신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고 빠른 통신이 된다고 그 사양에는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전력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카린키 3.0보다는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이것도 사용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개봉을 해서 이제 막 연결하고 설정을 해서는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조금은 개선된 제품이다. 조금은 개선된 제품인 것 같고, 카린키 3.0과 이제 거기에 이어서 4.0을 지금 연결해서 사용해 본 결과 3.0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4.0으로 가시는 게 옳으실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잠깐 연결해 본 바로는 앞으로 계속 쓸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카린키 프로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린키 3.0을 사용하면서 그 보여드렸던 내용들처럼 이 카린키 4.0도 사용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또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참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고객이 직접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치면서 써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근데 또 이런 그 무선 제품이 나와서 그 자동차 카포테인먼트 이걸 좀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무선을 한번 맛들리면 또 이제 유선으로 꽂고 다니기가 참 번거롭습니다. 그동안 또 이제 카린키 3.0이 오류를 범하는 동안에 이제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못하고 유선으로 꽂고 다니는데, 안정적이긴 훨씬 안정적인데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이제 그 유선 잭을 연결한다는 것 자체도 번거롭기도 했고, 이제 자동차에 이제 유선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게 아니고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개선 사항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용하면은 좀 만족감을 예전보다 좀 더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서 더 괜찮은지 아니면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기존에 쓰던 이 Y 케이블을 연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사용하고 또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린키 4.0의 개봉기, 이건 이제 내돈내산으로 직접 구입을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개봉기와 리뷰, 그리고 지난 카린키 3.0과의 비교, 그리고 현재 카린키 4.0이 보여주고 있는 카린키 3.0과의 성능상의 차이, 체감되는 성능상의 차이 같은 것을 잠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사용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드모터스의 윤선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